국제질서 무질서의 시대, 누가 질서를 세우는가? 테러 마약 학살 전쟁 앞에서 인류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서론 세계는 왜 다시 질서를 말하는가? 21세기의 세계는 역설적이다. 기술은 인류를 연결했지만 폭력은 더 정교해졌다. 정보는 넘쳐나지만 진실은 흐려졌다. 국경은 존재하지만 범죄는 국경을 넘는다. 테러, 마약, 학살, 납치, 강금, 조직범죄, 내전, 대리전쟁. 이 모든 국제 불법 행위는 더 이상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다. 그 피해자는 언제나 무고한 민간인, 아이, 노인, 약자다. 이 질문은 이제 피할 수 없다. 무질서한 세계에서 누가 질서를 세울 것인가? 그리고 그 질서는 어떤 정당성을 가져야 하는가? 국제 질서란 무엇인가? 국제 질서란 단순히 강대국의 힘이 아니다. 국제 질서란 다음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할 때 성립한다. 규범, 무엇이 허용되고 무엇이 금지되는가? 책임, 규범을 어긴 자에게 어떤 대가가 따르는가? 집행력, 그 책임을 실제로 묻는 힘이 있는가? 규범만 있고 집행력이 없으면 무질서다. 집행력만 있고 규범이 없으면 폭정이다. 국제 질서는 이 둘 사이의 긴장 위에 존재한다. 국제 불법 행위의 실체. 1. 테러. 테러는 정치가 아니다. 테러는 협상이 아니다. 테러는 공포를 무기로 한 집단 살인이다. 테러 조직은 국가가 아니다. 그러나 그 피해는 전쟁보다 잔혹하다. 2. 마약. 마약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다. 마약은 국가 조직 정권이 연루된 국제범죄 산업이다. 마약은 한 국가의 젊은 세대를 파괴하고 사회를 내부에서 붕괴시키며 무기와 테러 자금을 공급한다. 마약은 곧 전쟁의 연료다. 3. 학살과 인권 유린. 국가가 자국민을 학살할 때 그 국가는 주권을 방패로 삼을 자격을 상실한다. 주권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국민을 죽이는 순간 그 국가는 스스로 주권의 도덕적 기반을 무너뜨린다. 4. 납치, 강금, 전쟁 범죄. 이 범죄들의 공통점은 하나다. 피해자의 삶의 행복 추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것. 인류가 합의한 최소한의 도덕선, 그 선을 넘는 행위다. 미국은 왜 질서의 행위자로 불리는가? 여기서 반드시 정직해야 한다. 미국은 완벽한 국가가 아니다. 실수도 있었고 과오도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다음 사실도 부정할 수 없다. 미국은 국제 불법 행위를 정치적 수사로만 끝내지 않는다. 실제로 대가를 묻는 국가다. 책임을 회피하는 정권과 조직을 국제 무대 위로 끌어낸다. 이것이 많은 국가들이 미국을 질서를 강제하는 국가로 인식하는 이유다. 질서를 세우는 행위는 왜 위험한가? 질서를 세우는 국가는 항상 비난받는다. 내정 간섭이다. 제국주의다. 이중잣대다. 그러나 질문을 바꿔보자. 아무도 나서지 않으면 누가 피해자를 보호하는가? 국제법은 선언으로만 존재하지 않는다. 집행되지 않는 국제법은 종이 위의 이상일 뿐이다. 국제법의 딜레마. 국제법은 두 가지 가치 사이에서 늘 충돌한다. 국가주권, 인류 보편 가치. 주권은 중요하다. 그러나 주권이 학살과 테러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그래서 국제법은 진화해왔다. 국가의 권리보다 인간의 생명이 우선한다. 이 원칙이 오늘날 국제 질서의 핵심이다. 책임 없는 권력은 폭력이다. 세계 질서를 훼손하는 국가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 책임을 지지 않는다. 거짓으로 시간을 번다. 피해자를 정치적 도구로 이용한다. 이러한 국가와 정권에 상이 주어진다면 세계는 붕괴한다. 반대로 국제 불법 행위의 책임을 묻고 피해자의 권리를 회복시키고 공포 정치에 맞서는 국가. 이러한 국가에게 정당한 국제적 지지가 주어져야 한다. 인류의 행복 추구권은 국경을 넘는다. 행복 추구권은 서구의 개념이 아니다. 동양의 철학에도 종교에도 모든 문명에 존재했다. 아이가 안전하게 자랄 권리, 가족과 함께 살아갈 권리, 폭력 없이 꿈을 꿀 권리.
이 권리를 조직적으로 파괴하는 행위는 단순한 정치 문제가 아니라 인류에 대한 범죄다. 강도 높은 국제법 처벌이 필요한 이유. 관용은 평화의 도구일 수 있다. 그러나 무제한의 관용은 악을 성장시킨다. 테러, 마약, 집단 학살에 대해 강력한 국제적 처벌이 없다면 범죄는 확산되고 모방되고 다음 세대에게 전염된다. 국제법은 경고가 아니라 실제 두려움이 되어야 한다. 질서와 평화는 반대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한다. 힘으로 세운 질서는 평화가 아니다. 그러나 현실은 더 잔혹하다. 질서가 없는 곳에는 평화가 존재한 적이 없다. 평화는 방치에서 오지 않는다. 평화는 질서를 지키려는 의지와 책임에서 온다. 세계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이제 선택의 시간이다. 무질서를 방관할 것인가? 불완전하더라도 질서를 세울 것인가? 완벽한 질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세계는 반드시 붕괴한다. 결론, 질서를 세우는 자에게 책임과 상을. 국제 질서를 바로 세우는 국가는 무조건적인 찬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동시에 그 역할 자체를 부정해서도 안 된다. 질서를 세우는 자에게는 정당한 국제적 지지, 질서를 파괴하는 자에게는 피할 수 없는 책임. 이 원칙이 흔들리는 순간 세계는 다시 양육강식의 시대로 돌아간다. 마지막 한 문장. 인류의 평화와 행복은 말이 아니라 책임 위에서만 존재한다. 질서를 세우는 용기와 그 질서를 감시하는 이성이 함께할 때 세계는 살아남는다. 국제 질서, 책임, 그리고 인류의 미래. 일부 우리는 왜 다시 국제 질서를 말하는가? 약 5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겉으로는 연결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갈라지고 있다. 정보는 실시간으로 흐르지만 진실은 조각나 있고 기술은 발전했지만 인간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다. 테러와 마약, 학살과 전쟁, 납치와 강금, 조직범죄와 국가폭력은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의 삶과 꿈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인류는 다시 한번 같은 질문 앞에 서 있다. 질서는 필요한가? 그리고 그 질서를 누가 지킬 것인가? 2부. 국제 질서란 무엇인가? 약 7분. 국제 질서란 강대국이 약소국을 지배하는 체계가 아니다. 국제 질서는 완벽하지 않지만 인류가 반복된 전쟁과 파괴 속에서 합의해온 최소한의 규칙이다.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지, 선을 넘으면 어떤 책임이 따르는지, 그리고 그 책임을 누가 어떻게 묻는지에 대한 공동의 약속이다. 질서가 없는 세계는 자유로운 세계가 아니다. 그것은 힘센 자만 살아남는 세계다. 3부. 국제 불법 행위의 실체. 약 10분. 테러. 테러는 정치적 주장도 저항의 표현도 아니다. 테러는 공포를 통해 인간의 존엄을 파괴하는 범죄다. 그 피해자는 항상 무고한 시민이다. 마약. 마약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다. 마약은 국가를 붕괴시키는 산업이며 전쟁과 테러를 유지시키는 자금원이다. 한 나라의 젊은 세대를 무너뜨리고 사회 전체를 내부에서 썩게 만든다. 학살과 인권유린. 국가가 자국민을 억압하고 체계적으로 학살할 때 그 국가는 주권이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주권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국민을 파괴하는 순간 그 국가는 스스로 정당성을 잃는다. 4부. 책임 없는 세계의 위험. 약 7분. 국제 질서를 위반해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세계는 어떻게 될까? 범죄는 반복된다. 폭력은 모방된다. 악은 학습된다. 처벌이 없는 폭력은 다음 폭력을 부른다. 국제 질서가 무너진 세계는 침묵 속에서 더 많은 희생자를 만들어낸다. 5부. 질서를 지키는 국가의 역할. 약 8분. 국제 질서를 지키는 국가는 언제나 비난을 받는다. 내정 간섭이라는 말이 나오고 패권이라는 비판이 따른다. 그러나 질문을 바꿔야 한다.
아무도 책임을 묻지 않는 세계가 과연 더 정의로운가? 질서는 완벽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지키지 않으면 더 큰 비극이 오기 때문에 유지되는 것이다. 6부 국제법과 딜레마 약 7분. 국제법은 항상 두 가치 사이에서 흔들린다. 국가의 주권 그리고 인간의 생명. 이 둘이 충돌할 때 국제사회는 선택해야 한다. 국제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7부 행복추구권 인류의 공통가치 약 6분. 행복추구권은 어느 한 문화의 산물이 아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권리, 가족과 함께 살아갈 권리, 폭력 없이 꿈을 꿀 권리. 이 권리를 조직적으로 빼앗는 행위는 단순한 정치 문제가 아니라 인류 전체에 대한 범죄다. 8부 왜 강도 높은 국제적 책임이 필요한가 약 6분. 관용은 중요하다. 그러나 무제한의 관용은 악을 키운다. 테러, 마약, 학살, 전쟁 범죄에는 분명한 선이 존재해야 한다. 그 선을 넘는 순간 국제사회는 단호해야 한다. 9부 세계가 함께해야 할 이유 약 5분. 국제질서는 어느 한 국가의 몫이 아니다. 모든 국가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때 세계는 조금씩 안정된다. 질서를 지키는 국가는 존중받아야 하고 질서를 파괴하는 국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10부 결론 선택의 순간 약 5분. 세계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무질서를 방관할 것인가, 불완전하더라도 질서를 지킬 것인가. 완벽한 세계는 없다. 그러나 책임 없는 세계는 반드시 파괴된다. 마지막 나레이션 약 3분. 국제 질서는 강요가 아니라 공동 생존의 조건이다. 세계 평화와 번영은 말이 아니라 책임 위에서만 유지된다. 질서를 세우는 용기와 그 질서를 감시하는 이성이 함께할 때 인류는 다음 세대로 희망을 넘길 수 있다. 국제 질서 무질서의 시대, 누가 질서를 세우는가? 테러, 마약, 학살, 전쟁 앞에서 인류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서론 세계는 왜 다시 질서를 말하는가? 21세기의 세계는 역설적이다. 기술은 인류를 연결했지만 폭력은 더 정교해졌다. 정보는 넘쳐나지만 진실은 흐려졌다. 국경은 존재하지만 범죄는 국경을 넘는다. 테러, 마약, 학살, 납치, 강금, 조직범죄, 내전, 대리전쟁. 이 모든 국제 불법 행위는 더 이상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다. 그 피해자는 언제나 무고한 민간인, 아이, 노인, 약자다. 이 질문은 이제 피할 수 없다. 무질서한 세계에서 누가 질서를 세울 것인가? 그리고 그 질서는 어떤 정당성을 가져야 하는가? 국제 질서란 무엇인가? 국제 질서란 단순히 강대국의 힘이 아니다. 국제 질서란 다음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할 때 성립한다. 규범 무엇이 허용되고 무엇이 금지되는가? 책임 규범을 어긴 자에게 어떤 대가가 따르는가? 집행력 그 책임을 실제로 묻는 힘이 있는가? 규범만 있고 집행력이 없으면 무질서다. 집행력만 있고 규범이 없으면 폭정이다. 국제 질서는 이 둘 사이의 긴장 위에 존재한다. 국제 불법 행위의 실체. 1. 테러. 테러는 정치가 아니다. 테러는 협상이 아니다. 테러는 공포를 무기로 한 집단 살인이다. 테러 조직은 국가가 아니다. 그러나 그 피해는 전쟁보다 잔혹하다. 2. 마약. 마약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다. 마약은 국가 조직 정권이 연루된 국제범죄 산업이다. 마약은 한 국가의 젊은 세대를 파괴하고 사회를 내부에서 붕괴시키며 무기와 테러 자금을 공급한다. 마약은 곧 전쟁의 연료다. 3. 학살과 인권 유린. 국가가 자국민을 학살할 때 그 국가는 주권을 방패로 삼을 자격을 상실한다. 주권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국민을 죽이는 순간 그 국가는 스스로 주권의 도덕적 기반을 무너뜨린다. 4. 납치 강금 전쟁 범죄.
이 범죄들의 공통점은 하나다. 피해자의 삶의 행복 추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것. 인류가 합의한 최소한의 도덕선, 그 선을 넘는 행위다. 미국은 왜 질서의 행위자로 불리는가? 여기서 반드시 정직해야 한다. 미국은 완벽한 국가가 아니다. 실수도 있었고 과오도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다음 사실도 부정할 수 없다. 미국은 국제 불법 행위를 정치적 수사로만 끝내지 않는다. 실제로 대가를 묻는 국가다. 책임을 회피하는 정권과 조직을 국제 무대 위로 끌어낸다. 이것이 많은 국가들이 미국을 질서를 강제하는 국가로 인식하는 이유다. 질서를 세우는 행위는 왜 위험한가? 질서를 세우는 국가는 항상 비난받는다. 내정 간섭이다. 제국주의다. 이중잣대다. 그러나 질문을 바꿔보자. 아무도 나서지 않으면 누가 피해자를 보호하는가? 국제법은 선언으로만 존재하지 않는다. 집행되지 않는 국제법은 종이 위의 이상일 뿐이다. 국제법의 딜레마. 국제법은 두 가지 가치 사이에서 늘 충돌한다. 국가주권, 인류 보편 가치. 주권은 중요하다. 그러나 주권이 학살과 테러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그래서 국제법은 진화해왔다. 국가의 권리보다 인간의 생명이 우선한다. 이 원칙이 오늘날 국제 질서의 핵심이다. 책임 없는 권력은 폭력이다. 세계 질서를 훼손하는 국가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 책임을 지지 않는다. 거짓으로 시간을 번다. 피해자를 정치적 도구로 이용한다. 이러한 국가와 정권에 상이 주어진다면 세계는 붕괴한다. 반대로 국제 불법 행위에 책임을 묻고 피해자의 권리를 회복시키고 공포 정치에 맞서는 국가. 이러한 국가에게 정당한 국제적 지지가 주어져야 한다. 인류의 행복 추구권은 국경을 넘는다. 행복 추구권은 서구의 개념이 아니다. 동양의 철학에도 종교에도 모든 문명에 존재했다. 아이가 안전하게 자랄 권리, 가족과 함께 살아갈 권리, 폭력 없이 꿈을 꿀 권리. 이 권리를 조직적으로 파괴하는 행위는 단순한 정치 문제가 아니라 인류에 대한 범죄다. 강도 높은 국제법 처벌이 필요한 이유. 관용은 평화의 도구일 수 있다. 그러나 무제한의 관용은 악을 성장시킨다. 테러, 마약, 집단 학살에 대해 강력한 국제적 처벌이 없다면 범죄는 확산되고 모방되고 다음 세대에게 전염된다. 국제법은 경고가 아니라 실제 두려움이 되어야 한다. 질서와 평화는 반대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한다. 힘으로 세운 질서는 평화가 아니다. 그러나 현실은 더 잔혹하다. 질서가 없는 곳에는 평화가 존재한 적이 없다. 평화는 방치에서 오지 않는다. 평화는 질서를 지키려는 의지와 책임에서 온다. 세계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이제 선택의 시간이다. 무질서를 방관할 것인가? 불완전하더라도 질서를 세울 것인가? 완벽한 질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세계는 반드시 붕괴한다. 결론. 질서를 세우는 자에게 책임과 상을, 국제 질서를 바로 세우는 국가는 무조건적인 찬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동시에 그 역할 자체를 부정해서도 안 된다. 질서를 세우는 자에게는 정당한 국제적 지지, 질서를 파괴하는 자에게는 피할 수 없는 책임. 이 원칙이 흔들리는 순간 세계는 다시 양육강식의 시대로 돌아간다. 마지막 한 문장. 인류의 평화와 행복은 말이 아니라 책임 위에서만 존재한다. 질서를 세우는 용기와 그 질서를 감시하는 이성이 함께할 때 세계는 살아남는다. 국제 질서, 책임, 그리고 인류의 미래. 일부 우리는 왜 다시 국제 질서를 말하는가? 약 5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겉으로는 연결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갈라지고 있다. 정보는 실시간으로 흐르지만 진실은 조각나 있고 기술은 발전했지만 인간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다. 테러와 마약, 학살과 전쟁, 납치와 강금, 조직범죄와 국가폭력은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의 삶과 꿈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인류는 다시 한번 같은 질문 앞에 서 있다. 질서는 필요한가? 그리고 그 질서를 누가 지킬 것인가? 2부 국제질서란 무엇인가? 약 7분. 국제질서란 강대국이 약소국을 지배하는 체계가 아니다. 국제질서는 완벽하지 않지만 인류가 반복된 전쟁과 파괴 속에서 합의해온 최소한의 규칙이다.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지, 선을 넘으면 어떤 책임이 따르는지, 그리고 그 책임을 누가 어떻게 묻는지에 대한 공동의 약속이다. 질서가 없는 세계는 자유로운 세계가 아니다. 그것은 힘센 자만 살아남는 세계다. 3부 국제불법행위의 실체 약 10분. 테러. 테러는 정치적 주장도 저항의 표현도 아니다. 테러는 공포를 통해 인간의 존엄을 파괴하는 범죄다. 그 피해자는 항상 무고한 시민이다. 마약. 마약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다. 마약은 국가를 붕괴시키는 산업이며 전쟁과 테러를 유지시키는 자금원이다. 한 나라의 젊은 세대를 무너뜨리고 사회 전체를 내부에서 썩게 만든다. 학살과 인권유린. 국가가 자국민을 억압하고 체계적으로 학살할 때 그 국가는 주권이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주권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국민을 파괴하는 순간 그 국가는 스스로 정당성을 잃는다. 4부 책임 없는 세계의 위험 약 7분. 국제질서를 위반해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세계는 어떻게 될까? 범죄는 반복된다. 폭력은 모방된다. 악은 학습된다. 처벌이 없는 폭력은 다음 폭력을 부른다. 국제질서가 무너진 세계는 침묵 속에서 더 많은 희생자를 만들어낸다. 5부 질서를 지키는 국가의 역할 약 8분. 국제질서를 지키는 국가는 언제나 비난을 받는다. 내정 간섭이라는 말이 나오고 패권이라는 비판이 따른다. 그러나 질문을 바꿔야 한다. 아무도 책임을 묻지 않는 세계가 과연 더 정의로운가? 질서는 완벽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지키지 않으면 더 큰 비극이 오기 때문에 유지되는 것이다. 6부 국제법과 딜레마 약 7분. 국제법은 항상 두 가치 사이에서 흔들린다. 국가의 주권 그리고 인간의 생명. 이 둘이 충돌할 때 국제사회는 선택해야 한다. 국제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7부 행복추구권 인류의 공통가치 약 6분. 행복추구권은 어느 한 문화의 산물이 아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권리, 가족과 함께 살아갈 권리, 폭력 없이 꿈을 꿀 권리. 이 권리를 조직적으로 빼앗는 행위는 단순한 정치 문제가 아니라 인류 전체에 대한 범죄다. 8부 왜 강도 높은 국제적 책임이 필요한가 약 6분. 관용은 중요하다. 그러나 무제한의 관용은 악을 키운다. 테러, 마약, 학살, 전쟁 범죄에는 분명한 선이 존재해야 한다. 그 선을 넘는 순간 국제사회는 단호해야 한다. 9부 세계가 함께해야 할 이유 약 5분. 국제질서는 어느 한 국가의 몫이 아니다. 모든 국가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때 세계는 조금씩 안정된다. 질서를 지키는 국가는 존중받아야 하고 질서를 파괴하는 국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10부 결론 선택의 순간 약 5분. 세계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무질서를 방관할 것인가, 불완전하더라도 질서를 지킬 것인가. 완벽한 세계는 없다. 그러나 책임 없는 세계는 반드시 파괴된다. 마지막 나레이션 약 3분. 국제질서는 강요가 아니라 공동 생존의 조건이다. 세계 평화와 번영은 말이 아니라 책임 위에서만 유지된다. 질서를 세우는 용기와 그 질서를 감시하는 이성이 함께할 때 인류는 다음 세대로 희망을 넘길 수 있다.
국제질서 무질서의 시대, 누가 질서를 세우는가? 테러 마약 학살 전쟁 앞에서 인류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서론 세계는 왜 다시 질서를 말하는가? 21세기의 세계는 역설적이다. 기술은 인류를 연결했지만 폭력은 더 정교해졌다. 정보는 넘쳐나지만 진실은 흐려졌다. 국경은 존재하지만 범죄는 국경을 넘는다. 테러, 마약, 학살, 납치, 강금, 조직범죄, 내전, 대리전쟁. 이 모든 국제 불법 행위는 더 이상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다. 그 피해자는 언제나 무고한 민간인, 아이, 노인, 약자다. 이 질문은 이제 피할 수 없다. 무질서한 세계에서 누가 질서를 세울 것인가? 그리고 그 질서는 어떤 정당성을 가져야 하는가? 국제질서란 무엇인가? 국제질서란 단순히 강대국의 힘이 아니다. 국제질서란 다음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할 때 성립한다. 규범, 무엇이 허용되고 무엇이 금지되는가? 책임, 규범을 어긴 자에게 어떤 대가가 따르는가? 집행력, 그 책임을 실제로 묻는 힘이 있는가? 규범만 있고 집행력이 없으면 무질서다. 집행력만 있고 규범이 없으면 폭정이다. 국제질서는 이 둘 사이의 긴장 위에 존재한다. 국제불법 행위의 실체. 1. 테러. 테러는 정치가 아니다. 테러는 협상이 아니다. 테러는 공포를 무기로 한 집단 살인이다. 테러 조직은 국가가 아니다. 그러나 그 피해는 전쟁보다 잔혹하다. 2. 마약. 마약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다. 마약은 국가 조직 정권이 연루된 국제범죄 산업이다. 마약은 한 국가의 젊은 세대를 파괴하고 사회를 내부에서 붕괴시키며 무기와 테러 자금을 공급한다. 마약은 곧 전쟁의 연료다. 3. 학살과 인권 유린. 국가가 자국민을 학살할 때 그 국가는 주권을 방패로 삼을 자격을 상실한다. 주권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국민을 죽이는 순간 그 국가는 스스로 주권의 도덕적 기반을 무너뜨린다. 4. 납치, 강금, 전쟁 범죄. 이 범죄들의 공통점은 하나다. 피해자의 삶의 행복 추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것. 인류가 합의한 최소한의 도덕선, 그 선을 넘는 행위다. 미국은 왜 질서의 행위자로 불리는가? 여기서 반드시 정직해야 한다. 미국은 완벽한 국가가 아니다. 실수도 있었고 과오도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다음 사실도 부정할 수 없다. 미국은 국제불법 행위를 정치적 수사로만 끝내지 않는다. 실제로 대가를 묻는 국가다. 책임을 회피하는 정권과 조직을 국제무대 위로 끌어낸다. 이것이 많은 국가들이 미국을 질서를 강제하는 국가로 인식하는 이유다. 질서를 세우는 행위는 왜 위험한가? 질서를 세우는 국가는 항상 비난받는다. 내정 간섭이다. 제국주의다. 이중잣대다. 그러나 질문을 바꿔보자. 아무도 나서지 않으면 누가 피해자를 보호하는가? 국제법은 선언으로만 존재하지 않는다. 집행되지 않는 국제법은 종이 위의 이상일 뿐이다. 국제법의 딜레마. 국제법은 두 가지 가치 사이에서 늘 충돌한다. 국가 주권, 인류 보편 가치. 주권은 중요하다. 그러나 주권이 학살과 테러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그래서 국제법은 진화해왔다. 국가의 권리보다 인간의 생명이 우선한다. 이 원칙이 오늘날 국제 질서의 핵심이다. 책임 없는 권력은 폭력이다. 세계 질서를 훼손하는 국가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 책임을 지지 않는다. 거짓으로 시간을 번다. 피해자를 정치적 도구로 이용한다. 이러한 국가와 정권에 상이 주어진다면 세계는 붕괴한다. 반대로 국제불법 행위의 책임을 묻고 피해자의 권리를 회복시키고 공포정치에 맞서는 국가. 이러한 국가에게 정당한 국제적 지지가 주어져야 한다. 인류의 행복 추구권은 국경을 넘는다. 행복 추구권은 서구의 개념이 아니다. 동양의 철학에도 종교에도 모든 문명에 존재했다. 아이가 안전하게 자랄 권리, 가족과 함께 살아갈 권리, 폭력 없이 꿈을 꿀 권리.
이 권리를 조직적으로 파괴하는 행위는 단순한 정치 문제가 아니라 인류에 대한 범죄다. 강도 높은 국제법 처벌이 필요한 이유. 관용은 평화의 도구일 수 있다. 그러나 무제한의 관용은 악을 성장시킨다. 테러, 마약, 집단 학살에 대해 강력한 국제적 처벌이 없다면 범죄는 확산되고 모방되고 다음 세대에게 전염된다. 국제법은 경고가 아니라 실제 두려움이 되어야 한다. 질서와 평화는 반대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한다. 힘으로 세운 질서는 평화가 아니다. 그러나 현실은 더 잔혹하다. 질서가 없는 곳에는 평화가 존재한 적이 없다. 평화는 방치에서 오지 않는다. 평화는 질서를 지키려는 의지와 책임에서 온다. 세계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이제 선택의 시간이다. 무질서를 방관할 것인가? 불완전하더라도 질서를 세울 것인가? 완벽한 질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세계는 반드시 붕괴한다. 결론: 질서를 세우는 자에게 책임과 상을. 국제 질서를 바로 세우는 국가는 무조건적인 찬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동시에 그 역할 자체를 부정해서도 안 된다. 질서를 세우는 자에게는 정당한 국제적 지지, 질서를 파괴하는 자에게는 피할 수 없는 책임. 이 원칙이 흔들리는 순간 세계는 다시 양육강식의 시대로 돌아간다. 마지막 한 문장. 인류의 평화와 행복은 말이 아니라 책임 위에서만 존재한다. 질서를 세우는 용기와 그 질서를 감시하는 이성이 함께할 때 세계는 살아남는다. 국제 질서, 책임, 그리고 인류의 미래. 일부 우리는 왜 다시 국제 질서를 말하는가? 약 5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겉으로는 연결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갈라지고 있다. 정보는 실시간으로 흐르지만 진실은 조각나 있고 기술은 발전했지만 인간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다. 테러와 마약, 학살과 전쟁, 납치와 강금, 조직범죄와 국가폭력은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의 삶과 꿈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인류는 다시 한번 같은 질문 앞에 서 있다. 질서는 필요한가? 그리고 그 질서를 누가 지킬 것인가? 2부. 국제 질서란 무엇인가? 약 7분. 국제 질서란 강대국이 약소국을 지배하는 체계가 아니다. 국제 질서는 완벽하지 않지만 인류가 반복된 전쟁과 파괴 속에서 합의해온 최소한의 규칙이다.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지, 선을 넘으면 어떤 책임이 따르는지, 그리고 그 책임을 누가 어떻게 묻는지에 대한 공동의 약속이다. 질서가 없는 세계는 자유로운 세계가 아니다. 그것은 힘센 자만 살아남는 세계다. 3부. 국제 불법 행위의 실체. 약 10분. 테러. 테러는 정치적 주장도 저항의 표현도 아니다. 테러는 공포를 통해 인간의 존엄을 파괴하는 범죄다. 그 피해자는 항상 무고한 시민이다. 마약. 마약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다. 마약은 국가를 붕괴시키는 산업이며 전쟁과 테러를 유지시키는 자금원이다. 한 나라의 젊은 세대를 무너뜨리고 사회 전체를 내부에서 썩게 만든다. 학살과 인권유린. 국가가 자국민을 억압하고 체계적으로 학살할 때 그 국가는 주권이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주권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국민을 파괴하는 순간 그 국가는 스스로 정당성을 잃는다. 4부. 책임 없는 세계의 위험. 약 7분. 국제 질서를 위반해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세계는 어떻게 될까? 범죄는 반복된다. 폭력은 모방된다. 악은 학습된다. 처벌이 없는 폭력은 다음 폭력을 부른다. 국제 질서가 무너진 세계는 침묵 속에서 더 많은 희생자를 만들어낸다. 5부. 질서를 지키는 국가의 역할. 약 8분. 국제 질서를 지키는 국가는 언제나 비난을 받는다. 내정 간섭이라는 말이 나오고 패권이라는 비판이 따른다. 그러나 질문을 바꿔야 한다.
아무도 책임을 묻지 않는 세계가 과연 더 정의로운가? 질서는 완벽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지키지 않으면 더 큰 비극이 오기 때문에 유지되는 것이다. 6부 국제법과 딜레마 약 7분. 국제법은 항상 두 가치 사이에서 흔들린다. 국가의 주권 그리고 인간의 생명. 이 둘이 충돌할 때 국제사회는 선택해야 한다. 국제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7부 행복추구권 인류의 공통가치 약 6분. 행복추구권은 어느 한 문화의 산물이 아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권리, 가족과 함께 살아갈 권리, 폭력 없이 꿈을 꿀 권리. 이 권리를 조직적으로 빼앗는 행위는 단순한 정치 문제가 아니라 인류 전체에 대한 범죄다. 8부 왜 강도 높은 국제적 책임이 필요한가 약 6분. 관용은 중요하다. 그러나 무제한의 관용은 악을 키운다. 테러, 마약, 학살, 전쟁 범죄에는 분명한 선이 존재해야 한다. 그 선을 넘는 순간 국제사회는 단호해야 한다. 9부 세계가 함께해야 할 이유 약 5분. 국제질서는 어느 한 국가의 몫이 아니다. 모든 국가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때 세계는 조금씩 안정된다. 질서를 지키는 국가는 존중받아야 하고 질서를 파괴하는 국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10부 결론 선택의 순간 약 5분. 세계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무질서를 방관할 것인가, 불완전하더라도 질서를 지킬 것인가. 완벽한 세계는 없다. 그러나 책임 없는 세계는 반드시 파괴된다. 마지막 나레이션 약 3분. 국제 질서는 강요가 아니라 공동 생존의 조건이다. 세계 평화와 번영은 말이 아니라 책임 위에서만 유지된다. 질서를 세우는 용기와 그 질서를 감시하는 이성이 함께할 때 인류는 다음 세대로 희망을 넘길 수 있다. 국제 질서 무질서의 시대, 누가 질서를 세우는가? 테러, 마약, 학살, 전쟁 앞에서 인류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서론 세계는 왜 다시 질서를 말하는가? 21세기의 세계는 역설적이다. 기술은 인류를 연결했지만 폭력은 더 정교해졌다. 정보는 넘쳐나지만 진실은 흐려졌다. 국경은 존재하지만 범죄는 국경을 넘는다. 테러, 마약, 학살, 납치, 강금, 조직범죄, 내전, 대리전쟁. 이 모든 국제 불법 행위는 더 이상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다. 그 피해자는 언제나 무고한 민간인, 아이, 노인, 약자다. 이 질문은 이제 피할 수 없다. 무질서한 세계에서 누가 질서를 세울 것인가? 그리고 그 질서는 어떤 정당성을 가져야 하는가? 국제 질서란 무엇인가? 국제 질서란 단순히 강대국의 힘이 아니다. 국제 질서란 다음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할 때 성립한다. 규범 무엇이 허용되고 무엇이 금지되는가? 책임 규범을 어긴 자에게 어떤 대가가 따르는가? 집행력 그 책임을 실제로 묻는 힘이 있는가? 규범만 있고 집행력이 없으면 무질서다. 집행력만 있고 규범이 없으면 폭정이다. 국제 질서는 이 둘 사이의 긴장 위에 존재한다. 국제 불법 행위의 실체. 1. 테러. 테러는 정치가 아니다. 테러는 협상이 아니다. 테러는 공포를 무기로 한 집단 살인이다. 테러 조직은 국가가 아니다. 그러나 그 피해는 전쟁보다 잔혹하다. 2. 마약. 마약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다. 마약은 국가 조직 정권이 연루된 국제범죄 산업이다. 마약은 한 국가의 젊은 세대를 파괴하고 사회를 내부에서 붕괴시키며 무기와 테러 자금을 공급한다. 마약은 곧 전쟁의 연료다. 3. 학살과 인권 유린. 국가가 자국민을 학살할 때 그 국가는 주권을 방패로 삼을 자격을 상실한다. 주권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국민을 죽이는 순간 그 국가는 스스로 주권의 도덕적 기반을 무너뜨린다. 4. 납치, 강금, 전쟁 범죄.
이 범죄들의 공통점은 하나다. 피해자의 삶의 행복 추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것. 인류가 합의한 최소한의 도덕선, 그 선을 넘는 행위다. 미국은 왜 질서의 행위자로 불리는가? 여기서 반드시 정직해야 한다. 미국은 완벽한 국가가 아니다. 실수도 있었고 과오도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다음 사실도 부정할 수 없다. 미국은 국제 불법 행위를 정치적 수사로만 끝내지 않는다. 실제로 대가를 묻는 국가다. 책임을 회피하는 정권과 조직을 국제 무대 위로 끌어낸다. 이것이 많은 국가들이 미국을 질서를 강제하는 국가로 인식하는 이유다. 질서를 세우는 행위는 왜 위험한가? 질서를 세우는 국가는 항상 비난받는다. 내정 간섭이다. 제국주의다. 이중잣대다. 그러나 질문을 바꿔보자. 아무도 나서지 않으면 누가 피해자를 보호하는가? 국제법은 선언으로만 존재하지 않는다. 집행되지 않는 국제법은 종이 위의 이상일 뿐이다. 국제법의 딜레마. 국제법은 두 가지 가치 사이에서 늘 충돌한다. 국가주권, 인류 보편 가치. 주권은 중요하다. 그러나 주권이 학살과 테러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그래서 국제법은 진화해왔다. 국가의 권리보다 인간의 생명이 우선한다. 이 원칙이 오늘날 국제 질서의 핵심이다. 책임 없는 권력은 폭력이다. 세계 질서를 훼손하는 국가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 책임을 지지 않는다. 거짓으로 시간을 번다. 피해자를 정치적 도구로 이용한다. 이러한 국가와 정권에 상이 주어진다면 세계는 붕괴한다. 반대로 국제 불법 행위의 책임을 묻고 피해자의 권리를 회복시키고 공포 정치에 맞서는 국가. 이러한 국가에게 정당한 국제적 지지가 주어져야 한다. 인류의 행복 추구권은 국경을 넘는다. 행복 추구권은 서구의 개념이 아니다. 동양의 철학에도 종교에도 모든 문명에 존재했다. 아이가 안전하게 자랄 권리, 가족과 함께 살아갈 권리, 폭력 없이 꿈을 꿀 권리. 이 권리를 조직적으로 파괴하는 행위는 단순한 정치 문제가 아니라 인류에 대한 범죄다. 강도 높은 국제법 처벌이 필요한 이유. 관용은 평화의 도구일 수 있다. 그러나 무제한의 관용은 악을 성장시킨다. 테러, 마약, 집단 학살에 대해 강력한 국제적 처벌이 없다면 범죄는 확산되고 모방되고 다음 세대에게 전염된다. 국제법은 경고가 아니라 실제 두려움이 되어야 한다. 질서와 평화는 반대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한다. 힘으로 세운 질서는 평화가 아니다. 그러나 현실은 더 잔혹하다. 질서가 없는 곳에는 평화가 존재한 적이 없다. 평화는 방치에서 오지 않는다. 평화는 질서를 지키려는 의지와 책임에서 온다. 세계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이제 선택의 시간이다. 무질서를 방관할 것인가? 불완전하더라도 질서를 세울 것인가? 완벽한 질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세계는 반드시 붕괴한다. 결론. 질서를 세우는 자에게 책임과 상을, 국제 질서를 바로 세우는 국가는 무조건적인 찬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동시에 그 역할 자체를 부정해서도 안 된다. 질서를 세우는 자에게는 정당한 국제적 지지, 질서를 파괴하는 자에게는 피할 수 없는 책임. 이 원칙이 흔들리는 순간 세계는 다시 양육강식의 시대로 돌아간다. 마지막 한 문장. 인류의 평화와 행복은 말이 아니라 책임 위에서만 존재한다. 질서를 세우는 용기와 그 질서를 감시하는 이성이 함께할 때 세계는 살아남는다. 국제 질서, 책임, 그리고 인류의 미래. 일부 우리는 왜 다시 국제 질서를 말하는가? 약 5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겉으로는 연결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갈라지고 있다. 정보는 실시간으로 흐르지만 진실은 조각나 있고 기술은 발전했지만 인간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다. 테러와 마약, 학살과 전쟁, 납치와 강금, 조직범죄와 국가폭력은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의 삶과 꿈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인류는 다시 한번 같은 질문 앞에 서 있다. 질서는 필요한가? 그리고 그 질서를 누가 지킬 것인가? 2부 국제질서란 무엇인가? 약 7분. 국제질서란 강대국이 약소국을 지배하는 체계가 아니다. 국제질서는 완벽하지 않지만 인류가 반복된 전쟁과 파괴 속에서 합의해온 최소한의 규칙이다.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지, 선을 넘으면 어떤 책임이 따르는지, 그리고 그 책임을 누가 어떻게 묻는지에 대한 공동의 약속이다. 질서가 없는 세계는 자유로운 세계가 아니다. 그것은 힘센 자만 살아남는 세계다. 3부 국제불법행위의 실체 약 10분. 테러. 테러는 정치적 주장도 저항의 표현도 아니다. 테러는 공포를 통해 인간의 존엄을 파괴하는 범죄다. 그 피해자는 항상 무고한 시민이다. 마약. 마약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다. 마약은 국가를 붕괴시키는 산업이며 전쟁과 테러를 유지시키는 자금원이다. 한 나라의 젊은 세대를 무너뜨리고 사회 전체를 내부에서 썩게 만든다. 학살과 인권유린. 국가가 자국민을 억압하고 체계적으로 학살할 때 그 국가는 주권이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주권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국민을 파괴하는 순간 그 국가는 스스로 정당성을 잃는다. 4부 책임 없는 세계의 위험 약 7분. 국제질서를 위반해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세계는 어떻게 될까? 범죄는 반복된다. 폭력은 모방된다. 악은 학습된다. 처벌이 없는 폭력은 다음 폭력을 부른다. 국제질서가 무너진 세계는 침묵 속에서 더 많은 희생자를 만들어낸다. 5부 질서를 지키는 국가의 역할 약 8분. 국제질서를 지키는 국가는 언제나 비난을 받는다. 내정 간섭이라는 말이 나오고 패권이라는 비판이 따른다. 그러나 질문을 바꿔야 한다. 아무도 책임을 묻지 않는 세계가 과연 더 정의로운가? 질서는 완벽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지키지 않으면 더 큰 비극이 오기 때문에 유지되는 것이다. 6부 국제법과 딜레마 약 7분. 국제법은 항상 두 가치 사이에서 흔들린다. 국가의 주권 그리고 인간의 생명. 이 둘이 충돌할 때 국제사회는 선택해야 한다. 국제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7부 행복추구권 인류의 공통가치 약 6분. 행복추구권은 어느 한 문화의 산물이 아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권리, 가족과 함께 살아갈 권리, 폭력 없이 꿈을 꿀 권리. 이 권리를 조직적으로 빼앗는 행위는 단순한 정치 문제가 아니라 인류 전체에 대한 범죄다. 8부 왜 강도 높은 국제적 책임이 필요한가 약 6분. 관용은 중요하다. 그러나 무제한의 관용은 악을 키운다. 테러, 마약, 학살, 전쟁 범죄에는 분명한 선이 존재해야 한다. 그 선을 넘는 순간 국제사회는 단호해야 한다. 9부 세계가 함께해야 할 이유 약 5분. 국제질서는 어느 한 국가의 몫이 아니다. 모든 국가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때 세계는 조금씩 안정된다. 질서를 지키는 국가는 존중받아야 하고 질서를 파괴하는 국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10부 결론 선택의 순간 약 5분. 세계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무질서를 방관할 것인가, 불완전하더라도 질서를 지킬 것인가. 완벽한 세계는 없다. 그러나 책임 없는 세계는 반드시 파괴된다. 마지막 나레이션 약 3분. 국제질서는 강요가 아니라 공동 생존의 조건이다. 세계 평화와 번영은 말이 아니라 책임 위에서만 유지된다. 질서를 세우는 용기와 그 질서를 감시하는 이성이 함께할 때 인류는 다음 세대로 희망을 넘길 수 있다.
국제 질서 무질서의 시대. 누가 질서를 세우는가? 테러 마약 학살 전쟁 앞에서 인류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서론 세계는 왜 다시 질서를 말하는가? 21세기의 세계는 역설적이다. 기술은 인류를 연결했지만 폭력은 더 정교해졌다. 정보는 넘쳐나지만 진실은 흐려졌다. 국경은 존재하지만 범죄는 국경을 넘는다. 테러, 마약, 학살, 납치, 강금, 조직범죄, 내전, 대리전쟁. 이 모든 국제 불법 행위는 더 이상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다. 그 피해자는 언제나 무고한 민간인, 아이, 노인, 약자다. 이 질문은 이제 피할 수 없다. 무질서한 세계에서 누가 질서를 세울 것인가? 그리고 그 질서는 어떤 정당성을 가져야 하는가? 국제 질서란 무엇인가? 국제 질서란 단순히 강대국의 힘이 아니다. 국제 질서란 다음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할 때 성립한다. 규범, 무엇이 허용되고 무엇이 금지되는가? 책임, 규범을 어긴 자에게 어떤 대가가 따르는가? 집행력, 그 책임을 실제로 묻는 힘이 있는가? 규범만 있고 집행력이 없으면 무질서다. 집행력만 있고 규범이 없으면 폭정이다. 국제 질서는 이 둘 사이의 긴장 위에 존재한다. 국제 불법 행위의 실체. 1. 테러. 테러는 정치가 아니다. 테러는 협상이 아니다. 테러는 공포를 무기로 한 집단 살인이다. 테러 조직은 국가가 아니다. 그러나 그 피해는 전쟁보다 잔혹하다. 2. 마약. 마약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다. 마약은 국가 조직 정권이 연루된 국제범죄 산업이다. 마약은 한 국가의 젊은 세대를 파괴하고 사회를 내부에서 붕괴시키며 무기와 테러 자금을 공급한다. 마약은 곧 전쟁의 연료다. 3. 학살과 인권 유린. 국가가 자국민을 학살할 때 그 국가는 주권을 방패로 삼을 자격을 상실한다. 주권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국민을 죽이는 순간 그 국가는 스스로 주권의 도덕적 기반을 무너뜨린다. 4. 납치, 강금, 전쟁 범죄. 이 범죄들의 공통점은 하나다. 피해자의 삶의 행복 추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것. 인류가 합의한 최소한의 도덕선, 그 선을 넘는 행위다. 미국은 왜 질서의 행위자로 불리는가? 여기서 반드시 정직해야 한다. 미국은 완벽한 국가가 아니다. 실수도 있었고 과오도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다음 사실도 부정할 수 없다. 미국은 국제 불법 행위를 정치적 수사로만 끝내지 않는다. 실제로 대가를 묻는 국가다. 책임을 회피하는 정권과 조직을 국제 무대 위로 끌어낸다. 이것이 많은 국가들이 미국을 질서를 강제하는 국가로 인식하는 이유다. 질서를 세우는 행위는 왜 위험한가? 질서를 세우는 국가는 항상 비난받는다. 내정 간섭이다. 제국주의다. 이중잣대다. 그러나 질문을 바꿔보자. 아무도 나서지 않으면 누가 피해자를 보호하는가? 국제법은 선언으로만 존재하지 않는다. 집행되지 않는 국제법은 종이 위의 이상일 뿐이다. 국제법의 딜레마. 국제법은 두 가지 가치 사이에서 늘 충돌한다. 국가 주권, 인류 보편 가치. 주권은 중요하다. 그러나 주권이 학살과 테러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그래서 국제법은 진화해왔다. 국가의 권리보다 인간의 생명이 우선한다. 이 원칙이 오늘날 국제 질서의 핵심이다. 책임 없는 권력은 폭력이다. 세계 질서를 훼손하는 국가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 책임을 지지 않는다. 거짓으로 시간을 번다. 피해자를 정치적 도구로 이용한다. 이러한 국가와 정권에 상이 주어진다면 세계는 붕괴한다. 반대로 국제 불법 행위에 책임을 묻고 피해자의 권리를 회복시키고 공포 정치에 맞서는 국가. 이러한 국가에게 정당한 국제적 지지가 주어져야 한다. 인류의 행복 추구권은 국경을 넘는다. 행복 추구권은 서구의 개념이 아니다. 동양의 철학에도 종교에도 모든 문명에 존재했다. 아이가 안전하게 자랄 권리, 가족과 함께 살아갈 권리, 폭력 없이 꿈을 꿀 권리.
이 권리를 조직적으로 파괴하는 행위는 단순한 정치 문제가 아니라 인류에 대한 범죄다. 강도 높은 국제법 처벌이 필요한 이유. 관용은 평화의 도구일 수 있다. 그러나 무제한의 관용은 악을 성장시킨다. 테러, 마약, 집단 학살에 대해 강력한 국제적 처벌이 없다면 범죄는 확산되고 모방되고 다음 세대에게 전염된다. 국제법은 경고가 아니라 실제 두려움이 되어야 한다. 질서와 평화는 반대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한다. 힘으로 세운 질서는 평화가 아니다. 그러나 현실은 더 잔혹하다. 질서가 없는 곳에는 평화가 존재한 적이 없다. 평화는 방치에서 오지 않는다. 평화는 질서를 지키려는 의지와 책임에서 온다. 세계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이제 선택의 시간이다. 무질서를 방관할 것인가? 불완전하더라도 질서를 세울 것인가? 완벽한 질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세계는 반드시 붕괴한다. 결론, 질서를 세우는 자에게 책임과 상을. 국제 질서를 바로 세우는 국가는 무조건적인 찬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동시에 그 역할 자체를 부정해서도 안 된다. 질서를 세우는 자에게는 정당한 국제적 지지, 질서를 파괴하는 자에게는 피할 수 없는 책임. 이 원칙이 흔들리는 순간 세계는 다시 양육강식의 시대로 돌아간다. 마지막 한 문장. 인류의 평화와 행복은 말이 아니라 책임 위에서만 존재한다. 질서를 세우는 용기와 그 질서를 감시하는 이성이 함께할 때 세계는 살아남는다. 국제 질서, 책임, 그리고 인류의 미래. 일부 우리는 왜 다시 국제 질서를 말하는가? 약 5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겉으로는 연결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갈라지고 있다. 정보는 실시간으로 흐르지만 진실은 조각나 있고 기술은 발전했지만 인간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다. 테러와 마약, 학살과 전쟁, 납치와 강금, 조직범죄와 국가폭력은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의 삶과 꿈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인류는 다시 한번 같은 질문 앞에 서 있다. 질서는 필요한가? 그리고 그 질서를 누가 지킬 것인가? 2부. 국제 질서란 무엇인가? 약 7분. 국제 질서란 강대국이 약소국을 지배하는 체계가 아니다. 국제 질서는 완벽하지 않지만 인류가 반복된 전쟁과 파괴 속에서 합의해온 최소한의 규칙이다.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지, 선을 넘으면 어떤 책임이 따르는지, 그리고 그 책임을 누가 어떻게 묻는지에 대한 공동의 약속이다. 질서가 없는 세계는 자유로운 세계가 아니다. 그것은 힘센 자만 살아남는 세계다. 3부. 국제 불법 행위의 실체. 약 10분. 테러. 테러는 정치적 주장도 저항의 표현도 아니다. 테러는 공포를 통해 인간의 존엄을 파괴하는 범죄다. 그 피해자는 항상 무고한 시민이다. 마약. 마약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다. 마약은 국가를 붕괴시키는 산업이며 전쟁과 테러를 유지시키는 자금원이다. 한 나라의 젊은 세대를 무너뜨리고 사회 전체를 내부에서 썩게 만든다. 학살과 인권유린. 국가가 자국민을 억압하고 체계적으로 학살할 때 그 국가는 주권이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주권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국민을 파괴하는 순간 그 국가는 스스로 정당성을 잃는다. 4부. 책임 없는 세계의 위험. 약 7분. 국제 질서를 위반해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세계는 어떻게 될까? 범죄는 반복된다. 폭력은 모방된다. 악은 학습된다. 처벌이 없는 폭력은 다음 폭력을 부른다. 국제 질서가 무너진 세계는 침묵 속에서 더 많은 희생자를 만들어낸다. 5부. 질서를 지키는 국가의 역할. 약 8분. 국제 질서를 지키는 국가는 언제나 비난을 받는다. 내정 간섭이라는 말이 나오고 패권이라는 비판이 따른다. 그러나 질문을 바꿔야 한다.
아무도 책임을 묻지 않는 세계가 과연 더 정의로운가? 질서는 완벽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지키지 않으면 더 큰 비극이 오기 때문에 유지되는 것이다. 6부 국제법과 딜레마 약 7분. 국제법은 항상 두 가치 사이에서 흔들린다. 국가의 주권 그리고 인간의 생명. 이 둘이 충돌할 때 국제사회는 선택해야 한다. 국제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7부 행복 추구권 인류의 공통가치 약 6분. 행복 추구권은 어느 한 문화의 산물이 아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권리, 가족과 함께 살아갈 권리, 폭력 없이 꿈을 꿀 권리. 이 권리를 조직적으로 빼앗는 행위는 단순한 정치 문제가 아니라 인류 전체에 대한 범죄다. 8부 왜 강도 높은 국제적 책임이 필요한가 약 6분. 관용은 중요하다. 그러나 무제한의 관용은 악을 키운다. 테러, 마약, 학살, 전쟁 범죄에는 분명한 선이 존재해야 한다. 그 선을 넘는 순간 국제사회는 단호해야 한다. 9부 세계가 함께해야 할 이유 약 5분. 국제질서는 어느 한 국가의 몫이 아니다. 모든 국가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때 세계는 조금씩 안정된다. 질서를 지키는 국가는 존중받아야 하고 질서를 파괴하는 국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10부 결론 선택의 순간 약 5분. 세계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무질서를 방관할 것인가, 불완전하더라도 질서를 지킬 것인가. 완벽한 세계는 없다. 그러나 책임 없는 세계는 반드시 파괴된다. 마지막 나레이션 약 3분. 국제 질서는 강요가 아니라 공동 생존의 조건이다. 세계 평화와 번영은 말이 아니라 책임 위에서만 유지된다. 질서를 세우는 용기와 그 질서를 감시하는 이성이 함께할 때 인류는 다음 세대로 희망을 넘길 수 있다.